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고대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이자 이야기꾼 한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날짜를 넘어 우주의 심오한 균형과 영혼의 속삭임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날 세상은 마치 거대한 숨을 내쉬듯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지며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가르는 장막이 가장 얇아집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균형의 경계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날짜에 얽힌 전통과 금기, 그리고 운명의 메시지들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달력에서 추분 치우픈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대략 9월 23일경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글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아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에게 추분은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를 마친 후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는 시기였죠. 단순히 농사의 끝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깊은 성찰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추분은 단순히 해가 지고 뜨는 시간이 같아지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우주 만물의 근원인 음양, 인양의 기운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양, 기운이 서서히 물러나고 차가운 겨울의 음긴, 기운이 지배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날이죠. 이런 신성한 균형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의 거대한 순리에 겸허히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진 풍요로운 수확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풍요로운 수확을 주신 땅의 정령과 오랜 세월 우리를 지켜온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겨울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고 굳게 믿어졌습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자연과의 교감과 우주적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태도였습니다. 추분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날입니다. 고대인들은 추분을 단순한 날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지극히 신성하고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추분의 새벽에는 태양의 신과 달의 여신이 하루 동안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손을 맞잡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들의 신비로운 춤에 맞춰 잠시 숨을 죽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영혼들의 세계를 가르는 장막이 가장 얇아져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존재들의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오거나 조상들의 지혜로운 속삭임 혹은 미래를 예지하는 신비로운 징조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상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밤늦도록 집의 문을 열어두는 것을 피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여 좋은 영혼만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영혼들이 꿈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추분은 단순히 절기의 변화를 넘어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와 영혼의 흐름을 인간이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이 경계의 순간에 우리는 삶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덧없는 장막 너머의 진실을 엿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날, 하늘과 땅이 균형을 이루는 추분에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수많은 징조들이 존재했습니다. 조상들은 자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다가올 운명과 계절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날씨와 수확에 대한 민간 신화. 추운 날 비가 내리면 다음 해에 병충해가 많고 겨울이 유난히 춥다. 이날의 비는 하늘의 불길한 예고로 여겨졌습니다. 맑고 건조해야 할 날에 비가 온다는 것은 자연의 조화가 깨진다는 의미로 다음 해 농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추운 겨울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 예측을 넘어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추운 날 청명하면 겨울이 온화하고 이듬해 풍년이다. 맑고 푸른 하늘은 자연의 순조로운 흐름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균형의 날에 하늘이 맑으면 다가올 겨울도 온화하고 다음 해 농사도 번성하여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추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쌀, 수확량이 늘고 동쪽에서 불면 흉년이 든다. 바람의 방향은 고대부터 중요한 징조였습니다. 서쪽은 서방 정토나 가을의 기운, 풍요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져 서풍은 좋은 기운을 실어와 쌀 수확량을 늘린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동풍은 때때로 차갑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가져와 흉년을 예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을 전하는 메신저였던 것이죠. 추운 날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해 벼농사가 잘 된다. 이슬은 밤 동안 자연이 내리는 섬세한 축복입니다. 추운 밤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린다는 것은 땅이 충분히 촉촉하고 영양분을 머금고 있다는 증거로 그해 벼농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자 하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추분에 천둥 번개가 치면 재앙이 닥치거나 큰 변화가 생긴다. 추분은 평화로운 균형의 날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천둥 번개는 자연의 경로 혹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사회적 혼란, 혹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징조였습니다. 일상과 재물에 대한 민간 신화. 추운 날 거미가 집을 지으면 집에 재물이 들어온다. 거미는 예로부터 부지런함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추운 날, 집 안이나 주변에서 거미가 새로운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집안에 새로운 재물과 복이 들어올 것이라는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거미줄은 행운을 낚는 그물과 같았습니다. 음식을 땅에 떨어뜨리면 복이 달아난다. 수확의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날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행위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땅의 정령과 조상신에게 불경한 행위로 여겨져 집안의 복과 재물이 달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과 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날 갑자기 찬 기운을 느끼면 주변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징조다. 추분에 얇아진 장막은 사람의 오감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몸이 으스스하거나 갑작스러운 냉기를 느끼면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 즉 주변 환경이나 개인의 운명에 중요한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집을 깨끗이 하면 나쁜 기운이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추분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정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은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 여름 내내 쌓인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른다. 추분은 균형과 회복의 날입니다. 이날 우연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잃었던 복이 되돌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삶의 균형이 다시 맞춰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스님 이날 밤, Dreams on this night. 추분의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메시지이며 미래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얇아진 장막 사이로 영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징조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합니다. 수확물 꿈, 벼, 곡식, 과일 등 꿈에서 황금빛 벼나 탐스러운 과일을 보는 것은 풍요, 재물, 그리고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다가올 시기에 금전적 이득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낙엽 또는 앙상한 나무, 꿈, 푸르렀던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는 꿈은 상실, 이별, 혹은 어떤 관계나 상황의 마무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간 것에 대한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거울 또는 자신의 반영을 보는 꿈. 추부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꿈에서 거울을 보거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됨을 암시합니다. 숨겨진 자신을 마주할 때입니다. 조상 또는 정령을 만나는 꿈. 얇아진 장막을 통해 조상이나 자연의 정령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언, 경고 혹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꿈속의 말이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하는 새떼를 보는 꿈. 겨울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떼를 꿈에서 보는 것은 변화, 여행 혹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주를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 born on this day. 추분에 태어난 이들은 자연의 완벽한 균형을 타고납니다.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내면에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의 미묘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집니다. 예술적 재능과 뛰어난 직관력을 겸비하여 세상을 다른 이들보다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지만 때로는 과도한 사색이나 우유부단함에 빠져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빛나며 타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날의 이름들, Names of this day. 한국에서는 특별한 이름날 개념이 없지만 추분의 기운을 담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추분날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거나 이날의 기운과 깊이 연결된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추분처럼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주변에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차분한 성품과 깊은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건넬 줄 아는 진정한 균형의 화신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소유자는 자연의 이치처럼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균형을 꿰뚫어 보는 넓은 시야와 숭고한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민준과 같이 민첩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름은 추분의 정교한 균형처럼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추분은 단순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녹아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남은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죠. 다음은 추분날 행해야 할 중요한 전통과 의식들입니다. 1. 가을맞이 조상 제례 키유 펜치리. 목표: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추석 제사와는 별개로 추분 자체의 균형 에너지에 대한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물: 신선한 제철 과일, 밤, 대추, 감 등, 갓 지은 쌀밥, 깨끗한 술, 막걸리나 청주, 맑은 물, 그리고 조상들이 좋아했을 법한 소박한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합니다. 특히 밤은 조상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대추는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법: 추분날 이른 아침, 가족들이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정갈하게 차린 제상 앞에 모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리고 조상들의 은덕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다음 해의 풍년을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제물을 차리는 순서나 절하는 방식은 각 가문의 전통에 따라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후 제사를 마친 후 차린 제물들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를 음복인푸이라 하여 조상의 축복과 제물에 깃든 좋은 기운을 몸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주술적 의미: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과의 연결고리이자 자연의 풍요로운 기운을 담은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조상의 축복과 자연의 풍요를 온전히 흡수하고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2. 집안 정화 의식, 지아우 징화이시. 목표: 여름 동안 쌓였을지 모를 묵은 때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다가올 겨울을 위한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초대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물리적 청소 이상의 영적 정화를 의미합니다. 준비물: 잘 마른 쑥 묵구얼티나 소리 파인 니들스, 깨끗한 물, 그리고 새로운 소금 한 줌. 쑥과 소립은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정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방법: 추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여름 내내 갇혀있던 묵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후 준비한 쑥이나 소립을 작은 그릇에 담아 불을 붙여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이 연기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정령들을 진정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입구나 창가에 새로운 소금을 조금씩 뿌려 외부의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정화된 것으로 한번 사용했던 소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술적 의미: 쑥과 소립의 강한 향과 연기는 예로부터 강력한 애군 퇴치 및 정화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은 물질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집안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집안의 에너지를 재설정하여 다가올 겨울을 평화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 호박떡 나누기, 펌킨 라이스 케이크 쉐어링. 목표: 한 해 동안 얻은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고 모두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가을의 풍요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준비물: 잘 익은 늙은 호박, 찹쌀가루, 설탕이나 꿀, 소금 약간. 늙은 호박은 추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가을 작물로 가을의 풍요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방법: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된 늙은 호박을 주재료로 하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떡을 만듭니다. 정성껏 만든 호박떡을 가족끼리 먼저 나누어 먹고 그 후 이웃집에도 조금씩 나누어 주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호박떡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술적 의미. 호박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는 길한 작물입니다. 추분의 호박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한 해 동안 얻은 복을 함께 나누고 다가올 계절에도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둥글고 노란 호박의 형태는 태양과 대지의 기운을 담아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으며 그 달콤함은 삶의 기쁨과 만족을 상징했습니다. 4. 가을 약초 찻집 Autumn Herb Gathering. 목표. 추부는 겨울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채집한 약초는 다가올 겨울의 건강을 지키고 애군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준비물. 약초를 담을 바구니, 깨끗한 칼, 그리고 약초에 대한 지식. 방법. 추운 날 아침 전기를 받기 위해 산이나 들로 나가 쑥, 도라지, 발룬 플라워 루트, 더덕, 과 같은 약초들을 채집합니다. 약초를 캘 때는 함부로 꺾지 않고 약초의 기운에 감사하며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채집했습니다. 채집한 약초는 깨끗하게 말려 차로 마시거나 약재로 보관하여 겨울 내내 활용했습니다. 주술적 의미. 추분 전후로 채집한 약초는 특히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균형의 기운을 받아 약효가 배가 되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특정 약초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질병을 예방하는 부적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지혜로운 선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행위였습니다. 추부는 균형과 조화의 날이지만 그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금기들도 많았습니다. 조상들은 이 금기들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재앙이 따를 수 있다고 믿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 이유. 추부는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날입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화는 이날의 신성한 조화를 깨뜨리고 그 파장이 가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말다툼이나 싸움은 에너지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는 해를 넘겨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집안의 재물운을 막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개인의 삶에도 불안정과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음식 낭비. 이유. 추부는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수확물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음식을 낭비하는 행위는 땅의 정령과 풍요를 주신 조상신께 불경한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자연의 은혜를 경시하는 것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음식을 낭비하면 다음 해 농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난과 굶주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풍요를 쫓고 결핍을 부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일 시작, 이사, 사업 개시 등. 이유. 추부는 마무리와 전환의 시기이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시작된 일은 아직 기운이 불안정하여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 추운 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를 맛보거나 이사를 가면 집안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날을 피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4.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기. 6.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시기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영혼들의 세계를 가르는 장막이 얇아지는 날이므로 밤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나 떠도는 영혼들이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의 기운은 인, 이 기운이 강하여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평안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가 진 후에는 문을 굳게 닫고 잠그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5. 화려하거나 과도한 옷차림. 6. 추부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은 이날의 차분하고 균형 잡힌 기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기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막는 행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결과 타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시샘을 받거나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수수하고 단정한 복장이 권장되었습니다. 6. 험담이나 뒷담화. 6. 말은 영혼의 거울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추분에 맑고 균형 잡힌 기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하는 것은 그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오염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말에는 씨앗이 있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자신에게 불운이 되돌아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겨 결국 자신을 해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7. 벌레 죽이기, 특히 해가 없는 벌레. 6. 추부는 만물이 겨울잠을 준비하며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를 끼치지 않는 벌레를 죽이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해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생명의 기운을 해친 대가로 자신에게 나쁜 업보를 쌓아 불행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보았습니다. 8. 강한 향을 지닌 식물 자르기, 꺾기. 이유. 예로부터 특정 강한 향을 지닌 식물들은 약초로 쓰이거나 특별한 정령이 깃든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쑥이나 도라지 같은 약초들은 추분의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날 허락 없이 이들을 베거나 꺾는 것은 그 식물에 깃든 정령을 노하게 하거나 그 기운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건강 악화, 가정의 불화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초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최소한의 양만 채취해야 했습니다. 9. 중요한 결정 미루기. 이유. 추부는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정신 또한 명료해지고 통찰력이 깊어지는 때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하늘이 주는 기회를 놓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불필요하게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내린 결정은 특히 현명하고 올바르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앞으로의 일에 차질이 생겨 후회할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명확한 판단력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10. 지나친 욕심 부리기. 유.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날에 지나친 욕심은 자연의 풍요로운 기운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목 이상을 탐내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고 개인의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나눔과 베풀미 강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가진 것마저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은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부는 단순한 계절의 전환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자연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날의 지혜와 경고를 마음에 새겨 다가올 계절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